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오늘은 좀 다소 까다로운 그런 만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판단에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좀 있었던 만기일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나씩 정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살펴볼게요. 나스닥 회복의 야간 선물이 0.45% 상승 마감해서 우리는 0.8% 선물 갭 상승 후에 고점 1.15%, 저점 0.27%, 종가 1%로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을 보이면서 천천히 상승한 만기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2시 53분경에 오늘 신청한 물량을 모두 매입했고요. BOE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 베일리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그다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연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장이 끝나면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4분기 매출은 1,873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1.5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아침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 전에 나스닥 움직임, 나스닥 선물 움직임 살피고 접근해야겠습니다. 삼성전자 매물대 체크 라인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1,800, 5만원 주요 매물대 중에서 오늘은 54,400에서 53,000 사이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저점은 53,200원, 고점은 54,000원으로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가 고가였고요. 자, 오늘 왕개미 콜옵션이 여러 차례 개입을 했었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장을 봤던 것 같은데요. 오버나잇까지 마지막에 결정을 한 하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체크를 했겠지만 또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8시 59분 정도, 그러니까 개장 전에, 본장 개장 전에 입질 물량이 들어오면서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타겟은 월물 옵션 332 콜옵션이었고요. 오늘 4차례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자, 여기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가 첫 번째, 여기죠. 8시 59분 출석. 그 다음에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물론 영향을 주자면 물론 물량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큰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야 되는데 이제 개장하자마자 눌러대는 효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흔들렸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얘가 아니었어도 사실 개장하고 흔들릴 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한번 단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에 한 번 더 소액 접근을 하고 나갔죠. 그게 10시니까 여기 고점을 형성해서 잠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즉 왕개미가 진입을 하면 잠깐 눌릴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것을 두 번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빗각 추세 돌파해가지고 여기 돌파해가지고 올라서다가 이제 왕개미는 콜옵션으로 진입할 때 당일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진입하죠. 그래서 분할을 어디서 하나 봤더니 세 번째 10시 55분부터 당일 고점을 노리는 매수세가 약 15억 이상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많이 들어왔죠. 입질 이제 좀 규모 있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여기 구간이었고요.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 들어오면은 작년 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개미가 콜옵션에서 이 정도 개입을 하면은 좀 제법 한 이 정도까지는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근래에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그 정도까지 영향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패턴이 많이 읽힌 것도 있고요. 이게 미끼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왕개미 패턴 옵션 매수 자체가 미끼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나올 때마다 이 미끼이기 때문에 사실 미끼를 물고 콜옵션 개인들 콜옵션 들어오네 하면서 미끼 물고 외국인 중심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후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왔다가 쫙 후퇴하죠. 외국인은 빠졌다가 다시 사들이죠. 단타성으로만 그냥 접근을 요즘은 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눌렸습니다. 눌릴 확률이 높죠.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눌리면서 나갔죠. 자, 그래서 다 나간 다음에 다시 반등이 됩니다. 왜 반등이 나오죠?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아침에 매도한 거 덮어내고 계속 매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아침에 매도했던 물량에서 터닝할 때 여기서부터는 V턴이죠. 자, 항상 V턴 나오면은 이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결대로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수급도 그렇고요. 어떤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V턴이 나오면 여기서는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딩 뭐 기법이기도 하죠. 오늘 수급도 여기서 그러면은 V턴에서 올라섰네. 그러면은 그 방향대로 조금 더 가겠구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실제로 가네. 이거대로 추세로 결대로 더 가는구나. 여기에 힘을 실어가지고 오늘 봐야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올라오니까 풋옵션을 더 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프로그램 비차익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개인들 위클리 풋이 많아지고 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편하게 생각을 했으면은 좀 오늘 위클리 옵션이 좀 쉬었을 텐데 좀 왕개미도 이렇게 4번이나 진입을 하고 금융투자의 포지션도 있고 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어려웠던 위클리 만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진입했다가 나갔고 돌파해서 또 고점을 만들면서 그때는 이제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후반부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진입하지 않았는데 왕개미가 보시면 요 시간이 1시인데 1시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퇴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시 27분 후반부에 자 여기서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들어오네요.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와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왕개미가 이때 들어오면 이렇게 누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개미가 보기에도 금융투자의 이 위클리 포지션이 상당히 상방을 제한시키고 있다 보니까 눌러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이건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강했죠. 프로그램이 끝까지 땡겨주면서 왕개미 입장에서도 이게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오버나잇 결정을 해버립니다. 한 20억 정도 오버나잇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밤 사이에 야간에 뭐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내일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거나 해서 요 물량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고점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강해서 자주 후퇴했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 상승하면서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을 더 많이 사면서 위로 더 도망가고 마지막 진입 물량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버나잇이 되었습니다. 왕개미 패턴은 옵션 매수가 미끼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대 포지션으로 이동할 것을 노리고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3년부터 3년째 이 같은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주 나타나니까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패턴이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역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박중사 왕개미, 뭐 콜옵션 왕개미,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한 6분짜리 정도의 짧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것만 보셔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주요 에너지원 오늘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 만기일이니까 당연히 1순위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찌감치 양매수 균형을 이루다가 그래서 균형을 이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지지부진하게 계속 잦은 진폭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왕개미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고 나서부터는 프로그램이 쭉 이제 땡겨지니까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로 바뀌었습니다. 1번과 3번이 연계돼 있었죠. 프로그램 비차익이 아침 시간에 매도해서 터닝 후에 원웨이송 매수세가 나오면서 자 이거 V턴 아까 전에 돌파하니까 그 결대로 더 가는 거 그쵸? 요거 잠깐 보고 생각나는데 오늘 현대로템에서 이제 저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탄생을 했었죠. 제가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장중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보고 있었다면은 여기 노려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 터지면 수입소 나오고 여기 돌파 나오죠. 중요한 자리 돌파 나오고 이 자리를 딱 딛고 앉아서면은 손절 잡고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 가능했죠. 같은 원리입니다. V턴 나올 때 자 여기 안착하면은 결대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 하지만 손절을 잡아야겠죠.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상방입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 계속 근데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월물 옵션은 뭐 결국에는 왔다 갔다 뭐 하다가 뭐 양매도 뭐 이때 외국인 월물 옵션을 보면은 이제 콜 쪽으로 좀 오늘 진동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왕매수로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진입을 하면서 콜 쪽으로 진동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제 양쪽 매도로 이제 23억, 22억씩 골고루 끝나면서 누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장 초반부터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균형의 혼조세를 보였고요.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강화되며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더 매수하면서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로 상승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만기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은 뭐 2시 18분에 체크한 거 44분에 체크한 거 대체적으로 개인이 싹 다 매수였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개인이 싹 다 매수였고 오늘 금융투자는 어떻게든 뭐 이거는 사실 로또 베팅이라고 해도 뭐 0.01짜리 선거니까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금융투자는 오늘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가져가면서 상승을 원치 않는 그런 상태를 어제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갭상승부터 만들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이틀 2, 3일 상승을 하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근데 웬만하면은 금융투자가 이 위클리 옵션에서 잘 안 지는데 크게 안 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절대적인 승리를 기록한 그 날이었고 그게 곧 변수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콜옵션 쪽을 살렸어요. 개인들이 수량이 컸던 335 위클리 콜과 금액이 컸던 332.5 위클리 콜이 모두 살아나면서 이제 심지어 매도 이제 손실 봤던 것을 모두 다 커버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근 6개월 정도를 보면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데이터상 금융투자의 최대 손실이 기록된 날로 추정되고요. 상방 손실 포지션이었는데 아까 전에 봤듯 근데 이제 상승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이틀 동안 개인은 마지막에 콜옵션이 더 살면서 콜옵션 쪽이 수익이 더 나면서 수익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손실을 만회하는 정도더라고요. 위클리 옵션에서 금융투자의 대량 손실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만기는 변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추정해 보니까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46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그냥 본전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손실이었는데 한 10억 가까운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오늘 후반부부터 그걸 역전한 거죠. 결제 시 상승으로 콜옵션이 살아나면서 콜옵션 쪽에서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독박을 썼습니다. 금융투자가 한 57억 정도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요. 최근 6개월 내 최대 손실 어쩌면은 1년 내 최대 손실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 데이터를 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기억으로 그냥 따져 본다면은 뭐 근 1년 내 최대 손실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1차 저항 오늘 정규 파생반 교육반에 8시 41분경에 장 개장 전에 항상 올려드리는 그 라인 중에서 오늘은 1차 저항만 좀 체크를 할 만했죠. 다른 거는 가질 않았습니다. 1차 저항을 제가 334.6 정도로 제시해드렸는데 아침에는 왕개미가 일찌감치 진입하면서 334.15까지만 갔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또 왕개미가 진입하면서 334.4 왕개미도 한 요 정도에서
오늘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이제 분할로 들어왔고 한번 눌렸고 이후에는 이제 좀 돌파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갔어요. 335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저항대 부근에서 놀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항 라인이 두터웠던 자리에 진입해가지고 놀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프로그램이 상승하니까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그냥 그 근방에서 있다가 끝난 거죠. 이평 라인들이 계속 정배열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면서 천천히 우상향했습니다. 일봉을 본다면 구름대 딛고, 저기 음운 구름대가 여기에 있죠. 오늘 갭 상승한 자리를 구름대를 딛고 올라선 뒤 천천히 받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 상단 저항대, 저항대가 크죠. 여기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손절하지 않았으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확인할 공간이 남아 있으나 이제 2월물 옵션 만기 막판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은 양매도, 금융투자는 양매수, 개인도 양매도. 그래서 과연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개인 양매도 포지션을 따돌리면서 자기만 포지션을 한쪽으로 풀어낼지, 아니면 개인과 함께 나란히 금융투자가 또 이 힘을 못 쓰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승리로 끝날지. 그러려면은 제자리 걸음을 해주는 게 유리하겠죠. 금융투자는 어디든 많이 가는 게 유리할 거고, 마지막 5거래일 동안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막판에 보통 이제 옵션 프리가 싹 깎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변화를 주기가 쉽겠죠. 그래서 옵션 싸움을 주목해야 되고,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총평 및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서 적어봤는데요. 개인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 지속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지속되며 끝까지 천천히 상승하며 결제 시까지도 예상외로 더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종료됐습니다. 예상외라는 것은 금융투자가 이렇게 힘 못 쓰고 손실을 크게 봤던 것, 그리고 개인들 마지막에 콜옵션 살려주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해준 것, 이런 것들이 예상외로 더 갔던 내용이죠. 물론 수급만을 보면은 상승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콜옵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변수였던 거고요. 장중 완개미 콜옵션이 몇 차례 개입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에 의해 막혔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개인 위클리 옵션이 전부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를 보고 개인이 위클리 풋 옵션을 증가시키는 것,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봤다 하면 끝까지 상승 쪽으로 베팅하기는 좀 편했을 텐데,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수익 내기가 쉬웠었던 만기일인데, 오히려 평소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상방을 원하지 않는 금융투자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눌러주겠지. 금융투자가 손실을 저렇게 크게 보겠어?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했다면 손실을 보기가 쉬웠죠. 오늘은 마지막에 흔들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면서 이제 이 정도에서 자리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투자가 힘을 못 썼어요. 무기력하게 끝났죠. 근데 뭐 오늘은 어쨌든 오늘 결과로서는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수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변칙적인 일이니까 변칙적인 일을 일반화시킬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드문 일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유리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변칙적으로 움직였다고 변수로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날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고 인정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작년 8월 5일처럼 야 마이너스 10%가 나올 수도 있구나. 내가 먼저 시장을 이렇게까지 될 거야, 이럴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오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들어가네, 조심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실을 줄여야겠죠. 인정하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지 억지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무리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무조건 금융투자가 이길 거야 하면서 막 숏포지션으로 무리하게 들어갔다면 작게 막을 것을 너무 크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호미로 가래로 그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아쉬운 날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변수를 뭐 피할 수는 없어요. 뭐 1년 중에 몇 차례는 꼭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잘 컨트롤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방법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도 아마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가보시면은 우리 제일 잘하시는 분 올려주신 거 보시면 2달 만에 손실 기록이 올라왔을 겁니다.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절대로 그 손실이 뭐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손실을 보셨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손실은 안타깝지만 파생을 트레이딩 하시면서 손실을 내가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죠. 손실을 보는 날 잘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손실을 보게 돼 있는데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손실에 너무 인색하고 그렇죠? 손실 나는 안 볼 거야. 그리고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진입 자체도 안 되죠. 보시면 여기 KM님 손실 마감 올려주셨잖아요. 오늘 꽤나 큰 금액을 손실하셨더라고요. 손절하셨더라고요. 350만 원. 근데 평소에 워낙 수익을 많이 봐오셔서 사실 이제 뭐 작아 보이긴 하죠. 이제 큰 수익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오늘 손실은 사실 얻어갈 게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어느 정도 금융투자와 외인의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투자가 이렇게 무력하게 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외인 압승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잘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기록을 보자면 손실 마감으로 된 경우가 이제 2달 만이에요. 보시면 그 동안에 올려주신 걸 쭉 보면은 최근 손실이 오늘하고 여기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8일, 그 다음 9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손실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초심자분들, 이제 막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은 손실이 더 많겠죠. 예, 그런데 무턱대고 막 무리하지 마시고 마시고 모의 투자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내공을 먼저 쌓는데 초점을 맞추고 항상 복귀하시고 리뷰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또 어떤 건 잘했을까 생각해 보시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매매일지도 좀 작성해 보시고 꾸준히 작성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게 한 1년 정도 이상은 쌓여야 내가 드디어 내 매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잘하고 어떤 매매를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또 교정하면서 맞춰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자면 이제 최근 장중 진폭이 약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가 유예 시점부터 급반등이 나와서 아직까지 유효하지만 지속되는 백어데이션 속에 저평가된 선물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려는 외국인의 의지가 강하게 포착되고 상승 배팅했던 개인들이 비로소 포기하고 하락 배팅으로 스위칭하는 자리가 유의미한 저점 자리가 되는데 그럴 만한 위치도 뭐 아닐 뿐더러 전혀 그런 모습과 의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사실 나름대로 저점을 잡아가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요때 흐름에 맞춰지는 거지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내에 이제 그런 근거들 바닥 시그널이 강했던 때는 단 3차례였다라고 제가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죠.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2015년 8월 24일,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2022년 9월 30일 보시면 연결 선물로 잠깐만 짚어보고 가면요. 2015년 8월 24일은 이때예요. 여기 보시면 급락을 마무리 짓는 자리죠. 이렇게 차트에 아예 이렇게 찍혀서 있죠. 이게 의미 있던 물갈이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건 뭐 너무 뚜렷했죠. 여기 3월 19일 20년, 그 다음에 22년 9월 30일, 22년에 1년 하락장을 끝내는 그런 수급 변화가 일어났었죠. 여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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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던 겁니다. 제가 여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마치 저점인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저점 다 잡았구나. 이제 저점 다 왔네. 다 왔네. 아이고 다 왔네. 다 왔네. 하지만 그런 수급적인 어떤 전환점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분명히 지금만 보면은 내가 지금만 놓고 보면은 다 왔네 다 왔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다 온 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저점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죠. 그 시기에는 뭐 굴곡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올라가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해당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2022년 9월 30일 이때는 박중사 16년이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영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공부해 보시면 된다고요. 영상 검색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번째 25년에서 26년 내 그 정도 이제 차트의 길이 남을 정도의 저점이 찍힐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 생각나는 그 글이 있는데, 자, 네이버 카페 보시면 여긴가요? 여기 하락장 관점 점검에서 제가 올려드린 글이 있습니다. 요게 8월 5일 전후에 이제 8월 8일에 올렸던 건데요. 이 보시면은 제가 8월 5일 폭락이 나온 이후에도 이번 급락에도 매수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거 단기 반등일 거고 밑에 공간도 열린다라는 관점을 드렸던 건데요. 카페 가시면은 하락장 관점 점검이라고 주식 현물 정보 공유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 올려드렸던 영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8월 요 영상 8월 2일 마감 리뷰 영상인데 50분이 넘는 영상이에요. 자, 요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시고요.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생각해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좀 길어요. 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거 이거 단기 성향이니까 여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반등할 것이다를 말씀드렸던 건데. 보시면 차트에 이게 주봉, 선물 주봉인데, 자, 이런 전망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빨간 원 보이시죠? 저기까지 가는 거 열어둬야 된다. 저때 어떻게 주봉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요때죠? 자, 요때까지, 자, 요 시기에 요 흐름을 보고 요 시기에 저기까지 열리는 걸 본 거죠? 여기잖아요. 예. 여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빨간 원.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갈 것 같으면 굳이 여기서 매매를 돈을 막 써가지고 괜히 더 손실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열린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 지금 판단할 때도 아직은 여기서 보시면 주봉상의 추세도 남아 있습니다. 해결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판단 기준이 생길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하면서, 물론 반등 장세를 이용하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데이데이 접근이고 단기성 접근이고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량 관리, 자금 관리가 중요할 때입니다. 이때다 하고 가자 공격적으로 마구 쏟아낼 그럴 때는 아니고 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고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죠. 즉 아직 방향성을 논할 수는 없는 월물 옵션 만기까지 5거래일 남은 상태에서 외국인은 옵션 누적 양매도 포지션이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상단에 11월 11일 여기죠. 제가
예전부터 강조드렸던 요 자리, 외국인이 돈의 방향을 힘껏 틀었던 때죠. 갑자기 양매도 포지션에서 한쪽으로 풋쪽으로 풀어버리면서 급락으로 만기 마감했던 11월 만기, 그때 자리가 이제 340에서 345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연결 선물로 보고 계신데요. 대략 요 정도 자리입니다. 그쵸? 여기 공간.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제 돌파 안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제가 볼 때 연결 선물로 여기 블루 라인이거든요. 예, 블루 라인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방향성 판단을 하기보다 구간 내에서 어떤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월 옵션 만기를 준비해야겠고요.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판단해서. 당장 다가오는 금요일은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공개되며, 월요일은 미중 간의 통화로 어떤 타협을 만들어낼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죠. 글로벌 다른 국가들한테 뭐 관세 부과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타협을 다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 대리기, 서로 중국은 또 미국 보복 관세 주고 막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 3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타협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죠. 예.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국가들한테 뭐 그렇게 때릴 생각은 크게 없는 겁니다. 특히나 캐나다가 두 번째였죠. 합의를 봤던 게, 이제 캐나다는 멕시코가 타협을 하면서 뭐 거의 정해진 수순이었고, 멕시코가 오히려 중립 국가이기 때문에 멕시코랑 타협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는 그대로 뭐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25라고 하는데, 25개의 중립 선언 국가예요. 거기에 이제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에서 50% 정도까지 차지해요. 여기 인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편도 아니고 중국 쪽에, 그러니까 그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닌 이런 국가들. 그렇죠? 예, 완전히 중립. 우리 국가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을 선택하고, 또 동시에 저쪽에 유리한 제안을 하면 저쪽을 선택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25개 국가에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멕시코랑 타협을 먼저 하고, 이제 캐나다 타협하고, 이제 중국은 쉽게 안 되고, 이런 거죠.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가 이제 어떻게 타협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도 또 어떤 결과가 그래도 조금은 또 진전이 됐을지 뭐 이러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불투명한 거니까 너무 막 공격적으로 볼 땐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 누적 매도도 13조 원대인 상황에서 간헐적인 매수를 보이긴 하는데, 작정하고 땡기려면 한동안 대량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아직도 매도가 많으니까 누적이. 시장 베이시스는 오늘 마이너스 2.03으로 9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서 18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싸움에서 코스피 200을 더 끌어올리면서 베이시스가 더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죠. 향후 추가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지긴 한 건데, 뭐 시차를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려는 자금이 커지면서 콘텐고 시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어제 리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여기 베이시스 백어데이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역사적으로도 백어데이션이 연속적으로 지속됐던 구간에 반드시 추가 하락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 물론 부정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출렁임이 좀 하방으로 더 진행이 되긴 했지만, 아주 큰 폭으로 항상 떨어졌던 건 아니에요. 이미 그때까지 떨어졌던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백어데이션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트레이딩,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선물이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 떨어지냐 그건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은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 정도로 받아들여지 나머지 하락과 상승의 그 판단은 다른 것들로 좀 더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계 신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사이렌이 울리고 막 경계 신호가 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런 경보가 울리기도 하죠. 우리가 뭐 재난 경보나 이런 것들, 호우주의보, 그렇죠? 뭐 날씨를 따졌을 때도 그러잖아요. 반드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게 아니라 주의하자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재 기준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인 자리가 올 것이다 라는 에너지가 더 우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4,000원, 선물 54,1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현 선물 간의 백어데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근데 위클리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103만 주 매수, 이제 JP모건 서울에서 매수를 주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50% 언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 매도만 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도 좀 해주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사주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는 당일 신청분이었고 2시 53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사주 3조 원에 대해서 이제 취득기간 종료일인 2월 17일을 앞두고 있죠. 현재 본주 기준 약 95% 완료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월 17일 전에는 끝날 것 같죠.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선물 180억 매도로 오늘 크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많이 했죠. 외국인들 보시면 갈색선 큰 폭의 움직임 없이 왔다 갔다. 누적 매도 포지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1조 원대. 현재 기준 기손실금을 덮어내는 손익분기는 코스피 200 기준 320 아래로 전일과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뭐 크게 개입 안 했으니까 320 이하로 떨어져야 외국인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3월 만기까지니까 한 달 이상 남았죠. 한 5주 정도 남았죠. 물론 롤오버를 할 수도 있고 답이 안 나오면.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3,164억 매수로 아침에 터닝하고 계속 매수, 밑에서부터 한 4천억 넘게 매수해줬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3조 2,283억 원입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외국인이 270억 매수로 당일 매도 후 환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성 매매에 치중하면서 1447.2원으로 0.1% 상승하면서 정규장 마감했고요.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440원과 1410원의 기준점을 두고 그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늘 야간에도 조금 더 올라왔네요. 현재 1449원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기 상황 및 환율 급등 시 적중률이 높았던 이때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런 시기에 자,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때가 서브프라임 때, 뭐 IMF 때, 여기 레고랜드 사태 때, 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때쯤 해가지고 과거에 환율 급등에 대한 적중률이 높았던 노무라 증권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제시했고 최신 관점은 올해 3분기 정도에 1,5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보다는 25년 3분기 정도 되면은 1,500원대 위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노무라 증권은 작년부터 12월까지 언급을 했는데 엔비디아발 하락장에 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제 그레이 스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자, 변동성 지수입니다. 4.69% 하락한 19.12로 음봉 마감했고 지난번에 이제 17.51% 급등한 뒤에 3일 조정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옵션 만기에 등압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 되고 내재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지지라인 확보 이후에 언제든지 15에서 30% 다시 혹은 급등 혹은 그 이후에 25에서 30포인트 절대 수치까지
급등하면서 갑자기 급락장이 출현할 가능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로 빠지기 전까지는. 현재 하락은 여기 현재 요 3일권 하락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옵션의 등합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옵션의 등합은 옵션의 등가의 양합입니다. 현재 등가가 현재 코스피 200이 336.53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인 337.5의 콜 가격, 그 다음에 풋 가격을 합친 것을 등합이라고 하고요. 그 등합이 평소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높아져 있었는데 이날 때문에 조금 높아져 있었는데 그 옵션의 등합을 이제 만기 앞두고 낮추는 과정이 얘랑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의 등합은 외국인의 양매도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등합 감소되는 게 중요하죠. 등합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양매도 포지션이 불리한 거죠.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등합이 빨리 감소를 해줘야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등합 감소분, 즉 세탁값, 시간가치 감소분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등합은 9.47이었고 조금 높은 상태였죠. 화요일은 8.45, 수요일은 7.54, 오늘 목요일은 6.80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변동성 지수의 하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길어졌네요.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또 길어진 것 같은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보충이 되면서 계획이 없는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길어졌는데 이제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 영상 길이가 기네, 무슨 내용이 더 많이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상이 짧은 것을 간과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영상이 10분 언더짜리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라이브 방송 중에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가끔가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라이브 방송을 이미 시청하셨던 분들도 이런 게 올라왔네, 한번 뭔가 정리해보자,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신규 구독하신 분들 중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대 코드를 받아야 하니까 절차대로 신청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